한국전쟁을 겪었던 대한민국은 2022년 8월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국에 등극함으로써 세계의 우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끔찍했던 한국전쟁을 휴전협정으로 전쟁을 잠시 멈춘 남과 북은 길고 긴 냉전 속의 최전선으로 무한의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 많은 자본과 인력을 동원해 서로를 압도할 수 있는 군비 경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미사일 등 우주 공간을 향한 기술을 치열하게 개발합니다. 1990년대 말에 북한에서 대포동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에 충격을 받은 남한도 로켓 개발을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 우주 발사체 개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남북한이 우주 로켓을 놓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한은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실용위성 광명 3호 2호기를 지구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발사 시도로부터 14년 만에 거둔 성공이었죠. 남한도 2013년 1월 마침내 세 번째 시도 만에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2년 6월 누리호를 발사 두 번째 만에 성공한 것에 대해 전 세계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첫 무인 달 탐사선인 다누리는 스페이스X의 팰컨 9에 실려 발사된 이후 지구로부터 약 124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와 달이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는 지구와 달의 거리인 38만 킬로미터의 3배나 먼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훨씬 가까운 달 상공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유인 우주선을 보내진 못했지만 미국의 유인 우주선에 탑승한 한 우주 비행사는 우주선 유리를 통해 우주에서 지구를 본 순간 지구의 아름다움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듯 심장이 멎을 것 같다. 영혼이 두근거린다. 숨이 막힐 것 같다는 등 어떠한 말로도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탐사선에서 지구를 본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미국이 외태양계 연구를 위해 1977년 쏘아 올린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는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구에서 가장 먼 우주를 여행 중인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선에서 지구를 찍을 수 있다면 가장 멀리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바라본 지구가 될 것입니다.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에, 보이저 2호는 8월 20일에 발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사 시기가 좀 이상합니다. 보이저 1호는 왜 2호보다 늦게 발사되었는지에 조그만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탐사 궤도와 관측치, 도달 순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을,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을 탐사하는 궤도로 발사되었는데요. 빠른 경로로 목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1호가 나중에 발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중에 발사된 기체가 1호로 명명되었는지가 궁금하지요. 그 이유는 지구에서 발사되는 순서가 아닌 목성에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할 예정일, 또 태양계를 먼저 벗어나 지구에서 바라볼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탐사선에 1호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176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성들의 공전이 일렬로 나란히 늘어서는, 즉 행성 정렬이 일어나는 시기인 1977년에 스윙바이 항법으로 발사했습니다. 행성과 행성 사이가 가까워지는 최단거리 항로를 일렬로 늘어선 행성들의 중력을 타고 아주 빠르게 우주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속할 수 있어 우주항해 시 탐사 거리를 비약적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 우주항해로는 해왕성까지 30년이 걸리나 스윙바이 항법을 이용하면 12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보이저 1호와 2호는 모두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를 여행 중으로 인공 물체 중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위치해 있는 곳은 지구에서 162AU, 135AU 떨어져 있으며 이는 약 241억 킬로미터, 200억 킬로미터 거리만큼
아주 머나먼 곳에 있습니다. AU라는 거리 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나타냅니다. 현재 보이저 1호는 지구와 태양까지 무려 81번이나 왕복한 거리를 46년째 쉬지 않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목성 이내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6년째 쉬지 않고 여행 중인 보이저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과연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인류의 궁금증에 대해 1980년 당시 보이저 프로젝트의 화상팀장이자 대중적 천문학자 겸 저술가인 칼 세이건은 명왕성 궤도 근처에 있던 보이저 1호의 카메라 방향을 지구 쪽으로 돌려 사진을 찍자는 제안을 나사에 합니다. 칼 세이건은 이 제안을 할 당시에 자신도 그 머나먼 거리에서 지구를 찍는 것은 과학적 활동과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주 속 인류의 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제안했다 합니다. 나사 측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칼 세이건의 생각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마어마한 예산, 당시 돈으로 9천억 원을 투입한 보이저 1호에게 만에하나 카메라 방향을 돌리는 순간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렌즈가 심각한 손상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모험을 원치 않은 전문가들의 특성 때문에 제안은 무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작 사진 하나가 아닌 그 너머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과학적 가치를 뛰어넘어 우리 인류에게 경험하지 못한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일부 전문가 그룹과 칼 세이건의 제안에 꽤 호의적이었던 전 우주비행사 출신의 당시 나사 국장이었던 리처드 트롤리가 1989년 해왕성 탐사까지 마쳐 본연의 임무를 다한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돌려 지구 쪽으로 사진을 찍을 것을 결정하고 지시합니다. 1990년 2월 13일 보이저 1호는 3시간 동안 카메라를 예열하고 해왕성을 향해 찍기 시작했습니다. 해왕성 이후에는 천왕성, 토성, 화성, 목성, 지구, 금성의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지구 사진은 1990년 2월 14일 오전 4시 48분 그리니치 표준시에 촬영되었으며 이는 보이저 1호가 카메라 전원을 완전히 끄기 불과 3-4분 전입니다. 그래서 199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던 날은 그들의 결단에 의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저기 동그라미 속 모래 알갱이보다 작고 스마트폰 스크린에 묻은 먼지만큼 작은 0.12픽셀짜리 저 작은 점이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저곳에 80억 인구의 산과 대자연이 있습니다.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돌려 사진 찍는 것을 제안했던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받아보고서는 창백한 푸른 점으로 이름 짓고 이후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인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구는 단지 광활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감명을 받아 저술한 저서 창백한 푸른 점에서 칼 세이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onsider again that do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 dot.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how fervent their hatreds.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thi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help will come from elsewhere to save us from ourselves.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ould migrate. Visit? Yes. Settle? Not yet.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character-building experience.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of our tiny world.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칼 세이건은 인간에게 무슨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하고자 이런 외침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우주의 신비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칼 세이건이 외치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오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우리 인간들에게 진실로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의 오만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합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과 열정이 이기심으로 가득한 오만으로 더럽혀진다면 인류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게 우주 속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창백한 푸른 점의 사진을 바라보곤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에게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